편을 좀 씻지 않는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남편이 굉장히 좀 알뜰한 듯 중고 사이트를 잘 뒤진다, 그래서 결혼 예물 반지도 중고 사이트에서 샀더라.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의 눈으로 이슈를 분석하는 전지적 변호사 시점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정주리 씨 가족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정주리 씨가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이게 뭐죠? 전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피자를 너무 많이 남겼다, 이게 쓰레기로 버리긴 아까운데 라는 좀 생각을 좀 했어요. 치킨도 너무 많이 남겨져 있고. 그런데 이게 버리려던 게 아니라 이 정주리 씨 남편께서 정주리 씨에게 먹으라고 남겨둔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결국은 정주리 씨는 이제 일을 하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남편분에게 카톡을 했는데, 남편분이 이런 카톡을 보냈죠. 은희야, 나는 오늘 아주 고단했다. 피자랑 치킨 남겨놓는다. 우리 잔다. 욕봐. 이렇게 하고 남편분을 만병의 근원으로 저장을 해주셨네요. 남편분이 피자랑 치킨을 남겨놓나 보다 하고 집에 갔더니 이런 게 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정주리 씨가 그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도 좀 유명하죠. 아이 셋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일 열심히 하고 와서 남아있는 이런 치킨과 피자를 봤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사실 납득은 좀 되지 않는 모습이네요. 확실히 저 같아도 이렇게 남겨놨다면 굉장히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치킨도 껍질 다 벗겨먹고 살 남겨놓고, 그 와중에 여기 티슈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남겨놨죠? 너 인성 문제 있어?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적어도 좀 먹으라고 남겨놓는 거면 예쁘장하게 포장을 못하더라도 어디 다른 그릇에 남겨놔야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는 보여요. 그래서 정주리 씨가 좀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글을 같이 남겼습니다. 주말에 녹화가 있어서 남편이 애들 봤는데 피자랑 치킨 남겨놨다 해서 먹긴 먹겠는데 치즈 토핑 어디 갔어? 집에 지키움? 치킨 더 발라먹어? 카톡 안 봤음?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진할 뻔. 이 와중에 내가 좋아하는 닭 날개 2개는 안 먹었네. 그러면서 애처가 샵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됐고 네이버 실검에도 올라왔어요. 정주리 씨는 약간 좀 장난삼아 사진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댓글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웠죠. 이 남편에 대한 욕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정주리 씨가 좀 미안했는지 좀 수습을 하려고 했는지 바로 다음날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남편이 다음날 이렇게 대게 만찬을 사줬다, 또 자신은 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라는 모습을 또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좀 배려 없이 하고 마음 서운하게 하고 좀 차별하는 경우에 이혼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댓글에서는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해 해주세요. 궁금하시죠?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여러분께 분석을 해줄 생각은 없었는데 이 댓글 반응들이 너무 좀 웃겨서, 저도 어제 이거 봤는데 진짜 충격 그 자체. 누가 음식을 저렇게 남겨놓나요? 진짜 더러워 죽겠네요.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제 남편이랑 똑같네요. 진짜 치졸해서 꼴 보기 싫었는데. 정주리 씨 그냥 이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참, 이런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정주리 씨가 이렇게 사진과 같이 남편이 자꾸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고 좀 배려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부부 사이에 이 음식 가지고 서운하게 하는 행위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상,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는 이렇게 6가지가 있죠.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이 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사유하고 이 6호 기타 사유를 좀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3호 사유는 말 그대로 어떤 폭행이나 모욕을 당했다거나 이런 형법상 범죄를 당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고요. 이 정주리 씨 같은 사안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 배우자의 상대방의 부모 측, 장인, 장모, 시부모님이 되겠죠. 이쪽이 자기 자녀만 너무 아껴서 고기 반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본인은 굶긴다든지 하는 일이 좀 가끔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현대에는 그렇게까지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이 배우자 당사자들끼리 좀 차별하고 차별 받는 일이 가끔 있죠. 정말 자기는 먹을 거 다 먹고 자기는 좋은 거 다 먹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배우자한테는 주지 않는다던가, 이건 좀 치사한 행태, 좀 이상하죠. 이런 경우가 좀 쌓이고 쌓여서 축적이 되면은 3호의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정주리 씨가 올린 단 하나의 사진만으로 이 모든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돼 와서 나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안겨줬다,
그래서 나는 이 결혼을 계속 할 수가 없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에만 이 사모의 사유로서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법은 우리 감정보다 입증이 중요하다,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런 자료, 사진 자료들을 꾸준히 모아놓고 입증할 수 있다면 사모의 사유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어요. 좀 극단적인 경우로는 남편분이 좀 바디빌더였는데 그러면은 식단 관리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되잖아요. 체지방이 뭐 7%, 3% 이렇게 되시니까. 그런데 와이프분이 밤마다 뭐 족발을 시켜 먹는다던가 뭐 치킨을 시켜 먹는다던가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것이 인정이 되겠죠. 또 다른 경우로는 본인은 채식주의자인데 내 채식 그 식단에다가 자꾸 고기를 넣어 놓는다던가 나의 뭐 신념을 붕괴시키는 그런 행위를 계속한다던가 반대로 나에게 채식을 강요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사유로 사모 사유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다만 사모의 사유는 입증이 쉽지는 않고요. 충분히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이 전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판부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뭐 심의 부당한 대우까지는 아니다 라고 봤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이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예요. 이것은 앞서 이 1호부터 5호 사유가 좀 유책 사유인데 이 6호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유로서 소위 말하는 파탄주의예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죠. 이 성격 차이가 바로 이 6호 사유에 모두가 들어갑니다. 사실 1호부터 5호까지는 어떻게 딱 정형화된 그런 모습과 입증 방법이 있다면 6호 사유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편은 너무 더러운데 나는 청결한 걸 중시한다던가 하는 경우에 아니면은 나는 주말에 조용하게 쉬는 게 좋은데 상대편은 액티브한 스포츠를 즐긴다던가 그러면서 뭔가 결혼 생활이 계속 어긋나고 있을 때 그런 때 이 6호 사유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 상담을 하시면서 변호사님 특별한 사유는 없고 성격 차이 때문인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우선 좀 재판 진행해 보면서 좀 1호부터 5의 사유를 들어서 일단 이혼을 진행해 보다가 좀 안 되면 6호 사유로 좀 진행을 해보겠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는 혼인이 파탄난 그런 지경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조문에 의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정두리 씨 같이 남편이 계속 좀 배려 없이 음식을 좀 이렇게 남겨놓고 나를 스트레스 주고 고통을 줬다면 우선 사모의 사유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좀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할 수가 있고 위자료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그 정도까지 입증을 못하는 단계 내가 고통을 받았는데 완전 유책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6호 사유로 이 결혼이 파탄 나 있다 이런 사유 때문에 결혼이 파탄 나 있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가능하겠죠. 반대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게 없을까요? 저희는 항상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알고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는 게 중요하죠. 이 남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것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정주리 씨가 남편에 대해서 좀 희화하고 좀 비판하는 좀 발언한 게 이번에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해요. 유명 예능 방송에 나와서 남편을 좀 씻지 않는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남편이 굉장히 좀 알뜰한 듯 중고 사이트를 잘 뒤진다. 그래서 결혼 예물 반지도 중고 사이트에서 샀더라.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좀 남편의 좀 명예를 좀 훼손하고 약간 좀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발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주리 씨가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서 또 오히려 이혼 사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좀 균형 있게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 어쨌든 이혼이라는 것이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두 번째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좀 음식 같은 걸로 좀 서운하는 감정이 들지 않도록 서로 좀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영상 촬영을 마치고 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변이었습니다.